네, 박세미 아나운서 일로 와보세요. 2위예요, 2위. 예. 한 번만 더 그렇게 잘못하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자, 2위 주제입니다. 김치 세븐이 뜬다. 국내 증시 반등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종목인데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 플러스 우리 시장을 주도할 기업들이 뭐가 있나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일경제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김치 세븐이라는 이유로 종목을 이렇게 쫙 묶었는데 네. 박수 교수님 네네. 그 종목들 쭉 보셨죠? 네네. 어땠어요? 일단 그렇구나. 앞으로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런 그렇구나. 그런 업종들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내수주 하나 넣어놨고, 이렇게 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 물론 삼성전자 하나만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구나 지금 앞으로 다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기아, 현대차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KB금융만 이제 업계에서 이제 그 리딩뱅크니까 이거는 저 PBR주에서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1조 영업이익 1조 시대 연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쵸. 앞으로 더 이제 그 CD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종목이란 게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이 7개 종목을 대표적으로 잡아놨는데 이 회사들이 그 기대감을 여러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목표 주가들이 다 지금 높게 올려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김치 세븐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코덱스처럼 하나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코덱스 200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모범생들의 주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이번에 잡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치 세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이 김치다 보니까 김치 세븐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멋들어진 이름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K푸드가 요즘 세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외국 사람도 하죠.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 세븐 안에 들어있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보면은 이제 어벤져스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순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븐이긴 한데 이 종목은 왜 안 들어갔나라는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 안 들어갔나요? 웬만한 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전에도 이제 김치 세븐 했는데 미국은 이제 M7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그쵸. 이제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라이. 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보면 IT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게 되면 1번 이제 7개 대형사인데 스크린 홀딩스, 디스코, 그다음에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릭.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고요. 도요타, 스바루, 자동차 회사가 2개 있고 종합 상사인 이제 미쓰비시 상사 이렇게 이제 총 7개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두 종목밖에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측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그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이제 방산 관련주가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은 들겠죠. 일부 투자자들이 왜 여기 2차 전지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야 한동안은 이제 업황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왜 빠졌지 싶은 종목 두 분은 없으세요? 다 들어갔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를 하나 넣고 싶은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요 기업들은 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하나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빠진 게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수급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업종들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재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다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 있는 광물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살짝 약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장훈 교수님은요? 네, 저는 사실 넣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럼 혹시 빼고 싶은 종목은 없나요? 빼고 싶은 거요? 네, 이거 왜 들어갔지? 빼고 싶은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산업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잘 네. 하고 있는 쪽에서 좀 보고 싶은데 저는 변압기 쪽을 하나 넣고 싶다라는 변압기라 생각을 하면은 뭐 HD 현대 일렉트릭.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뭐 반도체가 잘 나가도 전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프라 투자가 중요할 거고 지금 뭐 자동차도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가더라도 어쨌든 환경 쪽이고 조선 쪽도 지금 LNG 선에서 이제 암모니아 선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25년부터 폭발적인 설치량이 나타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결국엔 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게 전기로 이제 또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변압기 쪽을 하나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시총은 낮지만 네. 뭐 산업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고 좀 잘 성장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탑스 또 여쭙겠습니다. 김치 세븐 가운데서 이 종목이 나한테는 탑픽이다 싶은 종목 제가 좀 더 마음을 써서 두 종목까지 꼽게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전 뭐 현대차. 현대차. 네, 그중에 제일 그냥 무조건? 네, 현대차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제일 좋다. 아까 전에 네. 저희가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쭉 이야기 나눴는데 세븐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최고다. 네.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더 긴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냥 제조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네. 여기 이제 신약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무서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바를 최우선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아로 하겠습니다. 기아. 예, 현대차도 좋지만 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기아가 좀 더 가볍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개인적으로 이제 김치 세븐보다는 K7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런 드네요. 것도 뭐 좋죠. 예. K-팝 이런 거 있으니까. M7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매일경제 그 기자분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름은 저희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고르셨고요. 하자 교수님.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왜냐면 지금은 왕따 당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수급도 제일 많이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항상 좀 이렇게 구박을 받는 신세로 좀 전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기염을 토해주지 않을까라는 바람까지 담아서 삼성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삼성전자만 갈 때는 삼성전자가 다 따돌리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없는 분들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이제 증시의 네, 그렇죠. 흐름을 네. 경험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는 뭐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왕따를 시킨다로 우리는 생각해 볼 테고 오늘이 3월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김치세븐 종목들 이야기했는데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잠시 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1%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3월 시장을 다들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월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이렇게 별로 기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임순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월 달엔 그렇게 나쁠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나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3월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올해 뭐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이제 3월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 AI의 열풍이 계속 지금 미국 내에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증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혹시 3월 시장에 대해서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 주실 분은 없으시겠죠? 부정적인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지수의 상하방을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냥 외국인의 수급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개인이 한 19조 팔았고요. 네. 외국인이 지금 이제 한 17조 될랑말랑 할 거예요. 매수가 들어와 있고 기간이 2조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던지지 않는 이상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요. 뭐 기간이 다 던져도 뭐 제가 봤을 때 2,550 깨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이탈만 안 나오면 우리 시장은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하단을 미리 정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안 나가게끔만 잘 이렇게 토닥토닥만 잘해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째려보셔도 뭐 증시의 방향을 체크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외국인 플레이스 돈고 더 들어와 뭐 컴컴 예, 김치. 김치 몸에 좋아 뭐 예, 이러면서 예. 얘기해야 되나요? 외국인을 붙잡을 만한 요소들 뭐 환율도 있을 거고 당연히 외국인은 데이터 숫자를 보잖아요. 일단 수출 좋습니다. 지금 예, 지금 1월, 2월 계속해서 수출 역대 최고로 이제 그 상승률이 역대 최고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네. 네, 외국인은 한번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쉽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미국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예, 뭐 예, 미국-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제 주위에서 전문가 일을 하는 분들도 미국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그게 조금 내려왔는데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양회도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들의 그 비중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네. 20조에서 30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 증시도 올라가겠죠.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번 주 6일과 7일에는 파월 의장이 그 청문회가 청문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잘 올라가다가 또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삐끗했을 때 국내 증시가 같이 삐끗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신흥국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좀 외국인들이 또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김치7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 업종 대표주 시장 주도를 예상하고 있다. 박수호 고수는 외화벌이를 잘할 김치를 선별해야 한다. 이재규 고수는 우리 시장 상승률을 좋다. 하자원 고수는 M7도 바뀌는데 각 기업의 성장성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